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웬일로 4명 다 모였습니까? 네, 4명이 다 모였습니다. 2월 20일 이후에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정말 벌써 오랜만입니다. 4개월이나 지났네요. 네. 그러게요.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가까스로 모여서 또 우리끼리만 즐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청자분들과 같이 즐겁고자 뭔가 특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두 분 다 모셨다는 건 오늘 특집이라는 거고, 특집으로 여러 편 녹음할 모양입니다. 빡세게. 지금 JYP 왠지 기분이 좋다. 특집만 하면 JYP는 기분이 JYP 좋아. 특집 좋아해. 그러면 책을 좀 덜 읽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 특집이. 자, 댓글 소개 좀 해볼게요. 세오 나라네 뭐 이런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저는 장혜 아동의 엄마이고 장혜영 감독님 팬이었는데 이제 의원님으로 뵙네요. 역시 최고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강경옥 작가님 좋아해서 별빛 속에 애장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의원님이 꼭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국회의원 특집 세 분을 모시고 했는데 반응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영심이 만세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의례 생각나는 날선 주장이 아닌 책을 통해 자기 세계관을 차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번 특집에 나온 국회의원을 특히도 유심히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은 영자 돌림만 출연하고 계신데 이것도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름에 0이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37명. 다시 그 중에서 이름 끝자가 0인 사람은 17명이군요. 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총선 직후 YG의 페북 포스팅과 돌림자 규칙을 생각하면 제가 사는 지역구 의원께서도 조만간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영심이 만세님은 어디 사시는 거지? 누구일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누구? 영자로 끝나는 아마 그 이소영 의원 지역구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YG가 페북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장혜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뭐 신현영 의원, 그리고 이소영 의원 등등을 응원하면서 아, 이분들이 참 기대된다. 사실은 뭐 YG 지인들이죠. 네. 근데 이소영 의원은 왜 안 불렀어요, 우리가? 이소영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이랑 컨셉이 좀 비슷하세요. 에너지 전환에 아젠다 세팅하시고 그 뭐 중에 우린 책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친소 관계를 따지면은 덜 가깝구나. 덜 가까워요. 지금 영자로 끝나는 국회의원 중에 유명한 분으로는 윤건영 이런 분이 떠오르긴 하네요. 아, 윤건영 의원도 뭐 굳이 알아요? 억지로 모시면 뭐 안 그래도 하카토님이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완전 딴 얘기긴 한데요.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은 끝난 건가요? 미래통합당 의원이 안 나와서 아쉽네요. 게스트로 책걸상 나오신 적이 있는 허은하 의원이나 책만 소개된 검사내전 김웅 의원 나오면 좋겠다 했거든요. 사실 저 하카토님 댓글 보고 소름 끼쳤잖아요. 왜? JYP랑 YG랑 대화 나눈 게 사실은 이 댓글에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두 분 다 우리가 모실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기획할 때 실제로 미래통합당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배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미래통합당 의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침 한번 출연하셨던 그 허은하 의원도 있고 또 책만 소개한 김웅 의원도 있어서 사실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저희가 섭외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거의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될 뻔도 했고. 근데 뭔가 그 미래통합당 상황이 정리가 안 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막 엮이면서 결국에는 녹음까지 성사는 못 시켰는데 저희 그냥 홀딩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할지 모릅니다. 네, 언제 네.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자기 막 분기마다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또 나올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영심이 만세님 말씀하신 그 경기도 의왕 과천 지역구이신 이소영 의원님 그리고 또
하카토님 말씀하신 허은하 의원이나 김호 의원님, 뭐 심지어는 윤건영 의원까지도 저희가 잠재적인 섭외 대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찮아님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집 좁아서 책 놓을 데 없어서 웬만하면 대출해보고 전자책 보기 생활 15년째인데 책걸상 때문에 미는 북클럽 가입해 불었어요. 책이 또 늘었어요. 이건 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 박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클럽 가입 선물로 전자책을 고를 수도 있게 해주시던가 3개월 대출 쿠폰을 주시던가 그런 것도 마련해서 책임져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이거 전자책이 없었네요. 잘못했네. 네, 잘못했네. 근데 미는 북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미는 북클럽이 뭐냐고요? 나도 몰라. 어, 얼마 내면 민음사에서 나온 책 한 권씩 그냥 지금 랜덤으로 홍보 기회를 던져주는 주는 건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시면 원하는 책을 이제 고를 수 있고 어떤 대상 도서들 중에서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는데 그 미는 북클럽에 가입한 분들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책이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매년마다 그 상품 구성은 달라지는데 뭐 한정판입니까? 한정판이죠. 한정판이고 미는 북클럽 그 북클러버들만 구입할 수 있는 책이에요. 뭐 조지 오웰의 책을 다시 만들었다든지, 뭐 이방인을 다시 만들었다든지 굉장히 희소한 상품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리터 같은 문학 잡지도 또 다른 조건으로 네, 받아보실 수 좀 더 있고. 싸게? 네. 그 박평은 괜찮은데? 별로 미는 북클럽 홍보를 하기 싫은가 봐요. 가격도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미는 북클럽 회원이 아니라서 본인이야 가입할 필요가 없지. 가입할 회사에서 필요가 공짜로 없지. 보면 되는데. 네, 저희- 내가 회사에 바치는 노동도 노동인데 네. 내가 북클럽 회원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입해봐. 혹시 알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미는 북클럽 회원 어떤 분들이나 쭉 보다가 박혜진? 우리 회사 박혜진? 아니, 한 진짜네? 이렇게 2, 애사심이 3년 훌륭한 분이.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또 북클럽 활동을 좀 쉬고 있었더니 이렇게 기습 질문이 날아오네요. 네. 아무튼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책 중에 전자책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전자책을 사실 민음사 이야기해볼게요. 책 중에서 전자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지 않아요? 근데 전자책 자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간들은 거의 대부분의 책을 다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고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경우도 다 이북이 나와 있고. 네. 전자책으로 보는 게 참 좋은데 저도 전자책으로 거의 모든 책을 사서 봤었는데 YG랑 책걸상 하면서 다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왔잖아. 전자책으로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방송할 때 진짜 결정적으로 불편해요. 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뭐 다들 우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3년간 해왔던 여름 휴가 특집 올해 4년 차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꾸역꾸역. 네, 2017년, 18년, 19년 3번 해왔고 그리고 그 3번은 사실 박평하고만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도 여름휴가 특집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여름휴가 특집 때 이렇게 막 숨어있는 주옥 같은 책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기존의 3번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식상한 박평님은 그대로 모시고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혼비님도 네, 참여하는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여름휴가 특집을 박평이 꾸며봤습니다. 식상했으면 YG나 JYP는 식식상, 식상, 개식상. 개식상. 대식상. 네, 저희도 식상한 거 압니다. 네. 그래서 YG가 이렇게 4명을 모아가지고 여름휴가 특집 4편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또 편마다 나름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3가지 컨셉을 잡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에도 야 우리 2번 한 여름휴가 특집 또 하는 게 약간 좀 식상하지 않냐 그래서 머리 썼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싹한 소설, 뭐 휴가지가 배경인 휴가지를 소설, 배경으로 한 소설. 휴가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했었죠? 어쨌든 그런 식의 컨셉을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정해가지고 여름휴가 특집을 근데 했었는데 올해 여름휴가 특집 첫 번째 편 컨셉은 이거야말로 진짜 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지난 여름휴가 특집에서 지난 3년간 우리가 여름휴가 특집에서 권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를 다시 뽑는데 야 이거는 그래도 뭐 한 20-30년 한 다음에 하는 거지 3년 한 다음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여름휴가 특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쏟아냈어요. 거기에도 이미 수십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여름휴가 때 꼭 읽으면 좋을 법한 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주행을 꾸준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때부터 찾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팬 서비스 차원에서 나 지금 주먹 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두 주먹을 쥐고 이야기를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 그러면 뭐 그것도 있고 지난 3년간 여름휴가 특집으로 소개했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라고 꼽히는 것만 모아서. 네, 그래서 숙제를 내줬었잖아요. 뭐 혼비님은 안 계셨으니까 이제 JYP랑 그리고 박평한테 뭐 저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여름휴가 특집 때 소개했던 책들 중에서 너무너무 좋은 책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씩 다시 방송 듣고 정해 오라고. 정해 오셨죠? 전 뭐 방송을 다시 듣진 않았고요. 네. 정해 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스킵하면서 다시 듣긴 했는데 또 들으니까는 새롭더라고요. 첫 번째 여름휴가 특집 때 우리가 박평한테 박혜진 선생님 그랬습니까? 2017년도 2017년도에 그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됐나요? 식상한 박평이 됐죠. 구박하고 막. 아니 뭐 저는 누가 언제 물어봐도 여름휴가 때 읽을 만한 제일 좋은 책이 뭐가 있냐 이러면 뭐 바로 얘기합니다. 심플 플랜. 네. 그것도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2017년에 처음으로 여름휴가 특집을 기획한 다음에 각각 3권씩 가져오자. 그래서 논픽션, 픽션,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권씩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소설이 둘이 겹친 거예요. 상의도 안 했는데. YG랑 JYP랑? 네. 오. 심플 플랜으로. 그럼 3권씩 9권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8권만 추천했구나. 그거 봐. 심플 플랜이 얼마나 재밌는 소설인지 알 수 있잖아요. YG하고 JYP가 상의 없이 여름휴가 때 읽을 진짜 재미난 책 하나 가져와 봤다. 근데 하나를 소설을 가져왔는데 그게 심플 플랜. 심플 플랜. 스콧 스미스의 심플 플랜. 빛의 출판사에서 2009년에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었고요. 팔리고 있겠죠? 살 수 있겠죠? 당연히 팔리고 있고요. 2017년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이북도 나왔어요. 오. 네, 그래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심플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뭐 방송이라든지 뭐 혹은 기사라든지 이런 그 경우가 잘 없잖아요. 거의 책걸상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뭐 심플 플랜 읽었다든가 읽고 되게 정말 재밌었다든가 이런 이제 독후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저도 페이스북에서 심플 플랜을 휴가지에 가지고 갔거나 혹은 휴가 때 읽고서 너무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고 길게 평을 쓰신 분들을 봤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랩걸 때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천문학자 황정아 박사님. 네. 황정아 박사님이 그 다음부터 간간히 책걸상을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출장 용도였는지 아니면 휴가 용도였는지 어쨌든 비행기를 탈 일이 있을 때 심플 플랜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었다라고 또 포스팅을 남겼던 게 기억이 납니다. 황정아 박사, 네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녹음을 했는데 녹음 끝날 때까지도 YG하고 황 박사하고 둘이 고등학교 동창인 걸 몰랐다는 바로 그분이죠. 네, 맞습니다. 녹음하고 헤어진 다음에 알게 된.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박평은 뭘 갖고 왔습니까? 저는 2017년도에 제가 그 오기와라 히로시 작가의 장편 소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작품을 이야기하면 뭐랄까 이 두 분이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족 이야기이고 단편으로 구성된 앤솔로지이고 잔잔한 이야기이고 이래서 그랬는지 방송을 들어보니까 거의 제목 이야기하고 거의 몇 마디 못하고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YG 봤어요? 네. 안 봤지 결국.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또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오기하라 네, 히로시의 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네. 이게 2016년인가? 네. 나오키상을 맞아요. 나오키상 수상했던 받은 작품이죠. 작품. 재미는 있나 보다. 네. 그 재미도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한때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나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뭐랄까 좀 일상적이고 잔잔한 가족 이야기들을 이제 한국 작가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본 영화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체가 돼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이런 소설집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여름 휴가 때에는 읽기에 굉장히 좋은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소설이죠. 한때 잘 나가던 이발소, 그러니까 유명인들만 대상으로 머리를 이제 만져주던 이발소 사장님께서 이발사가 아주 조용한 이제 어촌으로 와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제 가정의 이야기들, 뭐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가족들과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 좀 다정한 이제 다정하면서도 약간은 무심한 듯한 그런 이야기 톤이 휴가철에 읽기 굉장히 좋은 소설이었는데 지금의 이런 뭐랄까요 이런 차분한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때 2017년도에 또 소개를 하고 누구도 읽지 않는 눈치를 봐요. 말을. 왜 눈치를 봐요? 말을 하세요 그냥.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지금 단-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되게 등이 뜨겁네요. 단편집이에요? 장편이에요?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이에요. 6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이에요? 연작이라고 할 수 없는 단편집. 그냥 단편집. 음. 근데 표제작은 그 이발소 네, 이야기죠 이발소 실제로. 이야기. 네. 바다가 보이는 펜션 같은 데서 음. 파도 소리 이렇게 싹 들으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야, 근데 맞아요. 심플 플랜이랑 너무나 대비되는 책이잖아요. 평소 맞아요. 인간 캐릭터가 다르겠지. 피 튀기고 막 욕심 막 맞아요. 떼돈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 죽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이야기하고 음. 정말 비교되네요. 네. 그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말씀하시니까 문득 이 상수동에는 중화요리를 파는 이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성 이발관이라고. 아 명성 이발관이라는 곳에서 네, 중식- 중화요리를 팔아요? 근데 중식 파는 술집입니다. 머리도 잘라줘요? 아니 옛날에 명성 이발관이었는데 간판을 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저 빨강 하얀 그 빙빙 돌아가는 그것도 있는데 음식 팔고 술 파는 집입니다. 아 그러면 명성 이발관 자리에 중화요리 집이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새는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간판 그대로 달고 음식 파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음흠. 맞아요. 힙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저희 동네에도 음파 피아노인데 거기서 커피를 파는 카페인데 그치. 그 간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네. 저희도 카센터인데 장미 이장원이 그렇구나. 트렌드인가 봐요. 책 얘기할 때보다 반응이 더 좋은데 이게 심지어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얘기할 때 아무도 댓글을 안 했는데. 중화요리 파는 이발관 얘기하니까 더 반응이 좋은데 의외로. 내년 여름에 이 책을 YG와 JYP님이 읽으셨을까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죠. 아 진짜 읽을게요. 약속. 네. 저 휴가 때 꼭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전 뭐 그런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만 살책 목록에는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뭔가 이런 특집을 할 때 JYP나 YG가 선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를 몰랐을 법한 책들을 가끔씩 툭툭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박평이. 그래서 읽고서 우리가 방송까지 이어진 경우가 꽤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김원비라고.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 예,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가 아마 2018년 여름휴가 특집 때 너무 재밌는 에세이라고 꼭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박평이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둘이 읽었었잖아요. 그 YG는 뭐 축구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시큰둥했고 JYP는 에세이를 안 좋아하니까 역시 시큰둥했는데 또 하도 재밌대길래 펼쳐갖고 읽었는데 빵 터지면서 우와 재밌다 이러면서 그 책으로 특집을 했고 결국 지금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는 네. 이 두 분 YG 아까 오기 전에
녹음 들어가기 전에 되게 좋아했어. 국회의원 특집 잘했다고. 아 그래요? 오. 국회의원 특집 하느라고 자기네들을 안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특집. 본인들이 자기들 안 필요 와도 없는 되는 안 거. 하도 되는 특집. 너무 자주 부른다고 싫어하더라고. 야 내가 진짜 굉장히 훈훈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삼켜야겠다. 아 왜냐하면 꺼낸 거.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읽고서 내가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읽은 그 국내외를 포함해서 에세이류 중에서 그렇게 저한테 임팩트 있었던 에세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책을 읽으면은 책에는 호기심이 생겨도 그 저자한테 별로 호기심이 안 생겨요. 네, 그 저자를 만나고 싶다거나 아니 저자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거나 이 저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는 1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박평한테 번호를 딴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 순간 되게 설렜잖아요. 네. 아니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저자님이랑 통화를 하다니.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저도 식상하죠. 아니에요. 지금도 설레요? 아, 지금도 설렙니다. 두 분 다 설렙니다 진짜. 오늘도 두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방송할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에세이랑 진정성이 안 달리 느껴져. 영혼 없이 아니 진짜인데. 다른 에세이와 달리 그 이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읽고 이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막 생겼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음.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떤 성격일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독특했으니까. 네. 책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떤 어려운 장벽을 뚫고 이제 제 책을 두 분이 읽으셨을지 상상을 못했는데 오늘 그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에 보여주시는 온도들을 못 보니 들었잖아요. 보셨잖아요. 못 들은 거. 정말 제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죠. 그 책을 읽는 바람에 훌륭한 패널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다음에 약간 그 뭐 혼비님 사생팬처럼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니 저는 아무튼 술보다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에세이를 안 읽을 법한 분들한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선물로 주거나 혹은 많이 권했어요. 근데 정말 10번이면 10번 다 너무 좋다고. 제가 이런 책 방송하니까 가끔 특이한 강연 요청 같은 게 오는데 되게 막 우아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해 달라고 이런 주제로 캐주얼한 강연 같은 거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 더러운 제이와 해피를 한번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욕 안 먹으려면 도대체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시켜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됐고 그만.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10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거기도 내가 넣었잖아. 아, 감사합니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네. 근데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가 진짜 재미있고 독특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어로도 번역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곧 나옵니까? 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일본어판 제목을 원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 모르겠어요. 지금 쏘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지금 박평 더 더워졌어 지금. 오랜만에 작가는 알고 왔더니. 있습니까? 아니 저도 일본어로는 모르고 번역된 버전으로 뭔지 알고 있어요. 번역은 뭐야? 약간 바뀌었나 봐요? 여자들의 답은 피치 위에 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네, 제목이 음. 우아하고 호쾌한. 저는 그 제목 자체가 우아하고 뭐 원래 뭐지 그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를 네. 이제 비튼 제목이라서 일본에서도 그걸 그대로 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목이 일본풍인데. 네. 여자들의 답은 피치 위에 답은? 있다. 네. 피치 위에 있다. 네. 아리마스로 끝납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원래 제목이 원제가 훨씬 더 매력적인데. 네, 그게 더 쉽고 왜냐면 이미 음.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일본어 제목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걸 살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꾸셨더라고요. 여자 축구라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네. 드러냈네요. 하지만 저는 일본 편집자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여자 축구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음. 책을 런칭한 게 아닐까. 네. 네. 지금 자연스럽게 휴가철에 읽을 책 추천했던 책들 중에 다시 추천하는 걸로 지금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음. 자연스럽게. 음. 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는 진짜 저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뭐 두 권 다 사랑하시겠지만 저자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술이 좀 더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보다. 근데 저는 아무튼 술보다 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가 많이 음. 읽히고 많이 팔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째려봤어. 아니요. 놀라서 이렇게 휘둥그레? 째려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우리 회사에서 낸 책보다 딴 집에서 나온 책을 더 팔았단 말이야. 이렇게 째려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예감에 YG님은 10년 지나도 김은비가 낸 책 중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가 제일 좋았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작품이 왜냐하면 가장 좋은 작품. 그럴 것 인 같아요. 작가로 만들어 네. 10년 후에 슈가맨 나오나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 그 다음 축제책 별로 기대 안 되거든요. 주제책 정말 재밌는데. 왜? 난 음. 재밌을 것 같은데. 저 그래서 음. 리터에 연재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읽어봤잖아요. 아 정말요? 네. 자자자 잡담은 그만하고 YG가 가져온 리바이벌 휴가철 추천책 빨리 제목을 읊어보세요. 네. 그 제가 요즘에 약간 식상해 하실까봐 언급을 잘 안 하고 있는 작가이긴 합니다만 저의 최애 작가 그리고 르노추 여전히 제가 위원이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르노추? 르메트르 노벨상 음흠. 추진위원회 음흠. 피에르 르메트르. 피에르 르메트르 책 중에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네, 피에르 르메트르의 오르부아르나 화제의 색은 뭐 그리고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은 우리가 소개도 하고 뭐 여러 차례 언급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 피에르 르메트르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 그리고 그의 소설의 원형에 들어있는 작품은 뭐니 해도 저는 그 형사 카미우 베르호벤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지난 여름휴가 특집 때 그 형사 카미우 베르호벤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이렌이라고 하는 책을 이렌 또 들고 왔어. 제가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렌 알렉스 카미우로 이어지는 이 피에르 르메트르의 형사 카미우 베르호벤 시리즈를 여름 아니면 이 책 읽을 수 여름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이 아닌 계절에 읽으면 오싹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해요? 진짜 오싹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읽으셔야 됩니다. 르메트르의 그 옛날 모습, 본 모습. 본 모습. 르메트르의 본캐를 볼 수 있는 작품이죠. 네, 이거는. 이렌 알렉스 카미우. 그리고 진짜 이 책은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뒤에 서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서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본인이 인용하거나 혹은 설정을 빌려온 작가들의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헌정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헌정한 작가들 중에는 무슨 선배 추리소설 작가부터 포함해서 뭐 루이 알티스 같은 막수주의 철학자 그리고 뭐 그런 5만 가지의 이 피에르 르메트르의 평소의 교양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독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저는 고급 스릴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올해 들으셔가지고 피에르 르메트르의 이 형사 카미우 베르호벤 시리즈 정도는 다 읽었습니다. YG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툭 하나 더 던진다면 실업자라고 하는 또 숨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실업자? 실업자. 이것도 비슷한 계열입니까? 피에르 르메트르의 실업자. 이건 진짜 그런 겁니다. 그 멀쩡한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가지고 이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신세로 몰락한 중산층의 50대 남성. 50대 남성의 이야기죠. 그 50대 남성이 사람을 죽입니까? 계속? 뭐 죽이기도 하고 죽도록 고생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복수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막
자, 르메트르 그 3부작 시리즈 중에 저는 가운데 거 알렉스만 읽었는데 아, 알렉스가 약간 또 연관이 안 되는 소설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 심지어 알렉스를 읽고서도 몰랐잖아요. 이게 뭐 누군지 모르고 한 권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의 음. 책을 더 찾아 읽지 않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르메트르였더라고요. 한참 제가 그 카미유 베로벤 시리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 하더니 아 혹시 그 분홍색 맞아요. 표지 빨간 표지 그거? 빨간 표지 이거 아니에요? 두꺼운 거 그거? 두꺼운 거 나 읽은 거 같아 막 이러면서 이 책은 왜 읽나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데. 저는 실업자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렇죠 네, 실업자. 추천받고 실업자를 읽었는데 이게 그 지금도 생각나요. 딱 시작할 때 그런 문장 나왔잖아요. 신은 나에게 일자리를 주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얼마만큼 맹목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소동극도 그리고 있지만 한 집의 가장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파탄이 나는지 막 이런 것들도 너무 리얼하면서도 재미있고 문장을 정말 너무 잘 쓰고 네. 적절하게 잘 쓰고 좀 감탄했던 소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피에르 르메트르의 소설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에 되게 좋은. 맞아. 네. 그 실업자 책 과거에도 YG가 추천해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 봤는데 이번에 한번 볼까 진짜? 아 재밌어요. 알렉스보다 재밌습니까? 알렉스보다 재밌어요. 이렌보다는. 아 이렌이 주는 이렌은 충격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렌은 너무 하드보일드잖아요. 네, 너무 하드 보이죠.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닙니다. 난 실업자를 볼까 그러면? 올여름에 읽을 책을 바꿀까? 실업자로? 르메트르 사랑합니다. 네. 네, 피에르 르메트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피에르 르메트르가 오르부아르 화제의 색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는 책도 뭐 다음 책 나왔나요? 제가 프랑스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나오면 또 바로 또 열린 책들에서 번역을 해서 내놓겠죠. 화제의 색이 아직까지는 번역된 마지막 책인 마지막 거죠. 책입니다. 예.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갑자기 심플 플랜, 피에르 르메트르의 카미유 형사 시리즈, 그리고 김원비 작가님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까지. 야, 우리 3년 동안 여름 휴가 때마다 소개했던 수십 권의 책의 엑기스. 좋네요. 저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읽겠습니다. 전 읽는다고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실업자가 되면 읽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네. 자, JYP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는 읽겠다고는 안 하고 실업자 읽겠다고 하는 거 네. 봐. 실업자 영업의 성공까지. 자, 책걸상 여름휴가 특집 2020년 여름휴가 특집 1탄 우리가 지난 3년 여름휴가 특집에서 소개했던 책들 중에서 꼭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들 네,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꼭 너무 다 좋은 책들이에요.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여름휴가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